혹시 이런 사람 한 명쯤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말은 웃으며 하는데 어딘가 불편하고, 장난이라며 던진 말이 마음에 오래 남고, 부탁은 늘 가볍게 시작되지만 결국 부담은 항상 내 쪽으로 쏠리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로 예민하면 내가 문제겠지. 나이 들수록 참아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눌러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참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닌데 지쳤고 싸운 적도 없는데 마음이 멀어졌다는 사실을요. 상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내는데 왜 나만 이렇게 소모되는 걸까요? 선을 넘은 건 분명 그 사람인데 왜 마음이 무너지는 쪽은 늘 나일까요? 대부분은 이 지점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멀리해야 해. 연락을 끊고 피하고 관계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선택이 언제나 속 시원한 결말을 주진 않습니다. 관계는 끝났는데 마음은 여전히 찜찜하고 돌아보면 하고 싶은 말들이 뒤늦게 가슴에 남아버립니다. 반면에 선을 넘는 사람을 만나도 관계에서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굳이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부탁이 줄어들고 혹은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선을 넘는 사람을 무작정 멀리하지 않아도 관계가 스스로 정리되기 시작하는 그 결정적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며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조용히 눌러두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6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동네에서 참 성격 좋은 분으로 통했습니다. 부탁을 하면 웬만하면 들어주고 말이 무례해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처음엔 다들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연락은 점점 더 잦아졌고 부탁은 당연해졌으며 거절하면 되려 서운하다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자 상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원래 잘 도와주셨잖아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선을 정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이건 비단 이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이 선을 긋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지. 내가 이해해주는 사람이지. 이 정체성이 무너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둘째, 나이 들수록 참아야 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당당하게 거절해도 우리는 나이값 못한다는 말이 두려웠습니다. 셋째,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인연일수록 이번 한 번만 참으면이라는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은 30년간 2,000명 이상의 성인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지 못한 사람들은 관계의 수는 많았지만 관계 만족도는 현저히 낮았고 우울감과 무력감을 더 자주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일관된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의 수는 적었지만 신뢰와 만족도가 높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선을 긋지 않는 것은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동 강화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보상받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무례한 말에도 관계가 유지되면 그 말은 허용된 행동이 됩니다. 부탁이 받아들여지면 그 부탁은 점점 더 커집니다. 작은 허용이 큰 침범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은 대개 악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관계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지 않습니다. 기준은 언제나 상대의 반응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분노는 효과가 없습니다. 분노는 갑작스럽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기분이 나빴나 보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옵니다. 반면 태도는 다릅니다. 태도는 반복되고 축적됩니다. 예전보다 짧아진 대답, 예전보다 줄어든 호의, 설명 없는 단호함. 이 변화는 말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선은 여기까지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당신이 허락한 만큼만 당신을 대한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차갑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벌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전과 같은 대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조용히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막상 실전에선 막막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제부터는 실제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 1 부탁 전화가 왔을 때 잘못된 반응. 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속으론 힘든데 거절 못함. 개선된 반응.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즉답하지 않기. 이후에 다시 전화가 오면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유 설명 없이 짧게. 상대가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묻더라도 그냥 이번엔 힘들어서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 핵심 포인트. 즉답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상황 2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잘못된 반응. 괜찮아요. 웃으며 넘기기. 개선된 반응. 웃지 않고 침묵. 그리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립니다. 또는 그런 말씀은 좀 불편하네요. 짧고 명확하게. 핵심 포인트. 예전처럼 웃어주지 않습니다. 길게 설명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태도의 변화만으로 충분합니다. 상황 3 가족이 당연하게 부탁할 때. 한 70대 남성의 실제 사례입니다. 평생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라고 살아왔습니다. 차 고장, 이사, 심부름. 가족의 모든 일이 그의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또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짐 좀 옮겨주실 수 있죠? 예전 같았으면. 그래, 아버지가 갈게. 몸이 아파도 참고.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좀 쉬어야겠다. 이유 설명 없이. 아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 그냥 이번엔 쉬고 싶구나. 처음엔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버지답지 않아요. 원래 잘 도와주셨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번엔 아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다른 방법 찾을게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아버지는 딱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상황 4 반복되는 압박에 대처하기. 이번만 부탁할게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섭섭한데. 이런 말들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은 이럴 때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3 규칙. 3초 침묵 즉답하지 않고 3초 쉽니다. 3번. 반복 같은 대답을 3번까지만 반복합니다. 3일 이후에 급한 부탁도 3일은 생각합니다. 상대 이번만 도와주세요. 나 3초 침묵 이번엔 어려워요. 상대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나 이번엔 어려워요. 같은 말 반복. 상대 그래도 다른 사람이 없는데. 나 이번엔 어려워요. 세 번째 반복. 이후엔 더 이상 대응하지 않습니다. 화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뜹니다.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일관되고 반복적인 거절은 설명이 많은 거절보다 2배, 3배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설명은 오히려 설득의 여지를 남깁니다. 반복은 변경 불가능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다음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해보세요. 부탁 전화 즉답하지 않기 최소 1시간 뒤 회신. 무례한 말 웃지 않기 침묵으로 대응. 압박 3번까지만 같은 말 반복. 설명 요구 그냥 이번엔 어렵습니다. 죄책감 유발 침묵하거나 화제 전환.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반응 속도와 태도만 바꾸면 됩니다. 실패했을 때, 그리고 다시 시작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잘했어요. 부탁이 와도 바로 대답하지 않고 예전처럼 웃어주지도 않았죠. 그런데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며느리가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요즘 저한테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한 건가? 결국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왜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요? 첫째, 죄책감 때문입니다. 내가 가족한테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이렇게 따지고 사는 게 맞나? 둘째, 즉각적인 불편함 때문입니다. 선을 긋는 순간 상대의 불만이나 서운함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 순간이 견디기 힘듭니다. 셋째, 익숙함의 힘 때문입니다. 40년, 50년을 한 방식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바꾸는 게 어색하고 불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의 여성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실패 이후 재시작 전략 1. 완벽을 기대하지 않기. 오늘은 못 지켰지만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 한 번 무너졌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조용히 시작하면 됩니다. 2. 작은 것 하나만 지키기. 처음엔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선을 긋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전화만큼은 바로 받지 않는다. 딱 이것 하나만요. 부탁을 들어주더라도 전화는 1시간 뒤에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3. 흔들릴 때 되뇌는 문장 정하기. 그는 이 문장을 수첩에 적어두었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는 사람이다. 며느리가 눈물을 보일 때, 자식이 서운하다고 말할 때, 이 문장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4. 변화의 단계 이해하기. 관계 심리학자들은 경계 설정 후 3단계 반응을 예측합니다. 1단계 1, 2주 저항. 요즘 왜 그러세요? 예전 같지 않네요. 불편함과 압박이 옵니다. 2단계 3, 4주 시험. 더 강한 부탁으로 시험합니다.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마이너스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3단계 5주 이후 적응. 새로운 패턴을 받아들입니다. 부탁이 줄어듭니다. 관계가 재조정됩니다. 이 단계를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지금 2단계구나.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실제로 위의 여성은 두 번째 시도 때는 성공했습니다. 며느리가 또 불만을 표현했을 때 이번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차갑게 대한 건 아니고 그냥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조금씩 쉬려고 해. 설명을 길게 하진 않았지만 최소한의 맥락은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자동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6주 정도 지나자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재조정의 과정입니다. 선을 지킨 후의 삶. 한 70대 중반의 여성은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모임이 잡히면 가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또 무리한 부탁을 받지 않을까? 괜히 불편한 말을 듣지 않을까? 미리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내가 알거든요. 그게 편해요. 그는 특별히 누군가를 끊어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뿐입니다. 부탁이 와도 몸이 먼저 거부하면 하지 않았고 무례한 말에는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몇 사람이 불편해했습니다. 요즘 달라지셨어요. 전 같지 않네요. 그 말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자 그에게 남은 사람들은 그를 더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1. 관계의 질이 바뀌었습니다.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 수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과의 대화는
훨씬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확실히 구분되어 에너지가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모임 한 번 다녀오면 3일은 피곤했습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듣고 억지로 도와주느라 지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임 다녀와도 다음날 아침이 가볍습니다. 3. 자기 존중이 생겼습니다.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처음 느꼈다고 합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이제야 깨달은 진실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장기 추적 연구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자기 경계를 명확히 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감이 40% 낮았고 관계 만족도가 35% 높았으며 신체 건강도 더 양호했습니다. 선을 긋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도 함께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고립을 권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은 사람만이 사람과 제대로 함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과의 거리는 갑자기 멀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불편함을 오래 참고 견딘 끝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졌을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 나이에 이 정도도 못 참나? 하지만 그 질문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예민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한 방법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말을 세게 하는 법도 싸우는 법도 아닙니다. 그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나를 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1. 즉각 반응하지 않기. 부탁이 와도 무례한 말을 들어도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2. 설명하지 않기. 이번엔 어렵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3. 일관성 유지하기. 한번 정한 기준은 흔들리지 않고 반복합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방식에 더 이상 나를 내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요즘 달라졌다고 말한다면 그건 당신이 변해서가 아니라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버린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킨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로 조용히 힘들어하고 있는 분에게 작은 기준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앞으로도 사람에게 닳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